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년여 만에 국가대표팀 일정을 거르면서 휴식을 취한 손흥민 선수가 직접 부상 복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 현지의 토트넘 담당 기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부상 정보 전문 소식통 역시 손흥민 선수가 오는 주말에 열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휴식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클럽 축구 소식이 조금 뜸한 상황인데요. 토트넘과 관련한 중요한 독점 보도도 영국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전 공동 구단주가 토트넘의 지분 인수 및 투자를 하면서 감독 교체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포스테코글 감독이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경질될 수 있고 에디 하우 현 뉴캐슬 감독이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토트넘의 지분 매각 및 투자자를 통한 리빌딩 계획에 대해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 총정리해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가 직접 밝힌 부상 복귀 예고입니다. 10월 13일 일요일 영국 현지 시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린 사진은 훈련장에서 여유있고 편안하게 포즈를 취한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스폰서십과 관련된 게시물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메시지죠. Back soon, 곧 돌아온다 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토트넘 전문 미디어인 스퍼스웹도 캡틴, 리더, 레전드, 우리의 주장이자 리더이자 전설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환영을 반겼고 또 손흥민 선수의 스폰서십을 담당하고 있는 아디다스 풋볼 역시 soon, 곧 온다라는 그 내용을 함께 올리면서 불꽃 모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또 스포츠 단체죠. 글로브 풋볼 어워드를 또 수여하고 있는 카타르 기반 축구 단체로 글로브 사커가 있는데 이 글로브 사커도 어떻게 보면 아시아 최고의 스타인 손흥민 선수를 향해 경례를 하면서 복귀를 반기는 그런 다양한 축구 전문 영향력 높은 매체들의 이제 반응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국 팬들뿐만이 아니라 또 토트넘 팬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축구와 관련된 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프리미어리그 부상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프리미어 인저리스, 단지 부상 소식을 수합하는 것뿐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이 부상 뉴스를 분석하고 부상 정보를 확보해서 각 팀들의 선수 부상 현황 및 복귀 일정, 복귀의 정도, 가능성 등을 이제 분석해서 공개하는 매체인데 현재 토트넘 허스퍼의 부상자는 3명이죠. 모두 공격진입니다. 손흥민 선수, 히샬리송, 오도베르 이 3명인데요. 이 3명이 이제 부상에서 점차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허벅지 부상을 입고 있는 가운데 햄스트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허벅지가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왼쪽 뒷근육인 햄스트링을 포함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찌됐거나 포텐셜 리턴, 유력한 복귀 일정은 세 선수 모두 10월 19일 웨스트햄과의 경기입니다. 물론 아직 컨디션은 not available, 쉴 수 없는 상황이긴 하고 이탈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정보 업데이트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와 정보들을 보자면 이 선수들이 모두 이 A매치 휴식 기간에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했던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였죠. 10월 11일 새벽 현지 시간으로는 10월 10일에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런던 거주 에이전트 폴 오키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 올린 내용을 보면은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 다음 주 바로 이번 주가 된 거예요. 이번 주죠.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가 스쿼드와 함께 선수단과 함께 훈련에 완전히 참여할 것이다. 재활훈련, 개인훈련,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경기를 대비하기 위한 완전체 훈련을 하면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뛰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고 윌슨 오도베르도 훈련 참여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세 선수의 회복 정도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조금 더 이제 공개적으로 확정됐고 확인된 것은 바로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지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이 세 선수의 회복 상황을 구단에 취재를 해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 회복은 이미 본인이 소셜미디어에 백순이라고 올린 이 코멘트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국 언론이 주목하고 모든 축구 관련 유럽 언론이 주목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선수들이 직접 자신의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전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런 부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구단과 이야기 없이 또 구단과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나가기는 무리가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또 구단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구단의 컨펌을 받고 나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즉 구단 내부적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부상 회복이 임박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보와 더불어 지금 풋볼 런던에서 보도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재 부상당한 3명의 토트넘 선수를 치료실에 두고 있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간으로 10월 14일 월요일에 한국 시간으로 공개가 된 내용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일단 자신이 메시지를 올린 것뿐만이 아니라 풋볼 런던이 직접 취재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이번 주에 어느 시점에 훈련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훈련에서는 모든 시선이 손흥민 선수의 햄스트링 상태, 첫 몇 번의 훈련 세션에서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에 대해서 어떻게 견뎌내는지에 집중될 것이다. 즉 이 햄스트링 근육의 통증이 정말 괜찮은지, 전력 질주, 최고의 힘을 쏟아내도 문제가 없는지, 덧날 가능성이 없는지, 큰 부상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리스크가 없는지를 명확하게 체크하는 훈련이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즉 지난주에 나왔던 폴 오키프의 정보가 정확했다는 것이죠. 알스테어 골드 기자는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히샬리송, 오도베르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그 정보를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전체 완전체 훈련에 복귀할 것이 예상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히샬리송 같은 경우도 주중에 훈련을 모두 소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히샬리송의 경우 단서를 달았어요. 히샬리송이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출전하기에는 too soon, 조금은 이런 것 같다. 경계해야 하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구단에선 보고 있다는 건데 이 단서적인 얘기가 손흥민 선수의 상태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회복 정도가 빠르고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출전이 더 유력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오도베르 역시 이번 주에 훈련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역시 근육 부상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떻게 무리가 올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아직 조금 이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명단에 들 수 있는 선수는 이 3명 중에 손흥민 선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방 차원일 뿐이지 어느 정도 히샬리송도 부상이 거의 나았다라고 보는 또 하나의 정보가 있는데요. 폴 오키프가 한국 시간으로 10월 12일 새벽에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히샬리송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전술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춘 1대1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그 1대1의 대상자가 사실상 올 시즌에 토트넘의 공격 부분과 세트피스 부분을 담당하는 수석 코치급으로 영입된 닉 몽고메리 코치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닉 몽고메리 코치가 지난 한 주 내내 히샬리송과 1대1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한 재활 훈련이나 피지컬 훈련은 피트니스 코치가 진행을 하잖아요. 즉 히샬리송이 어느 정도 몸 상태가 올라온 가운데 이제는 전술 훈련, 전술적으로 어떻게 팀 플레이에 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결국 솔란키를 어느 시점에 쉬게 해야 되는 빡빡한 일정 안에서 히샬리송을 9번 공격수로 선발 출전시키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전술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히샬리송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토트넘 선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ITK 스퍼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윌슨 오도베르가 이번 주에 훈련에 돌아온다, 재개한다라는 소식인데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더블 체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믿을 만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장기간 결장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있었지만 곧 팀 완전체 훈련에 복귀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웨스트햄과의 경기 소집 명단에 드는 것은 조금 이르겠지만 아제트 알크마르와의 경기가 오도베르의 복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 주말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도 대충 치를 수가 없는데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컵 많은 경기가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이어질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는 또 10월 대표팀에 워낙 많은 주력 선수들이 차출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로테이션이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고 특히 공격진을 많이 쉬지 못했잖아요. 이 알크마르전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의 희소식은 잉글랜드 19세 이하 대표팀에 차출된 17세 유망주 마이키 무어 선수가 네덜란드와 치렀던 이제 19세 이하 팀 간의 친선 경기에 교체로 출전을 했는데 4대1로 대승을 이루는 과정에 4대1이 됐던 마지막 골이자 본인의 19세 이하 대표팀 차출 첫 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12일에 열린 경기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 진영에서 넘어온 공을 내려와서 받아줬던 이 마이키 무어 선수가
네덜란드 수비 3, 4명을 혼자 빠른 속도로 과감하게 돌파에 들어가면서 문전까지 진입해서 마무리 슈팅까지 꽂아 넣는 마치 손흥민 선수의 과거 푸스카스상 수상 번리전 득점과 같은 솔로 플레이로 골을 넣으면서 최근 자신감, 이제는 본인이 17세에서 19세 대표팀으로 월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어떻게 보면 17세의 나이에 이미 1군 선수들과 경쟁하고 있고 경합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이를 초월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19세 이하 청소년 대표 레벨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력이라면, 이런 컨디션이라면 충분히 알크마르와의 유로파리그 경기 또 한 번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A매치 휴식기 이후에는 토트넘이 계속해서 3주 연속으로 주중 주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A매치 휴식기 직후에 치를 경기가 10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인데 영국 현지 시간으로 점심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대표팀에 다녀온 선수들이 컨디션을 조금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경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출전할 필요성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도 선발 출전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면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교체 시점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완전체 훈련을 했는데 정말 몸 상태가 너무나 좋다. 그렇다면 충분히 선발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기는 히샬리송이나 무어 그리고 오도베르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 내지 사실 무어는 교체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히샬리송과 오도베르는 다음에 이어질 알크마르와의 경기에 몸 상태를 최정점으로 만들고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4시 알크마르의 홈 경기는 아마도 왼쪽에 무어, 전방에 히샬리송, 오른쪽에 오도베르가 선발 출전하면서 이 경기까지 토트넘이 이겨내면서 빠르게 이제 상위 8위 성적으로 16강에 직행할 수 있는 그 성적을 좀 쐐기를 박는 승점을 얻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기 다음 10월 27일 일요일 밤 11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원정 경기가 있고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5시 15분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카라바오컵 16강이 있거든요. 맨시티가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토트넘은 특히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 카라바오컵의 우승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팰리스전에 선발로 뛰고 알크마르전에 조금 휴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와의 경기 최소한 교체로라도 뛸 가능성이 꽤 높고 혹은 선발로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공격 라인의 전천후 로테이션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11월 3일 일요일 밤 11시에는 강호 에스턴 빌라와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홈 경기가 있고 그리고 유로파리그 리그 단계 리그 페이지에서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고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타사라이와 튀르키예 원정 경기가 11월 8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말 리그 경기 이후 다시 한번 A매치 소집 기간이 펼쳐지는데 이 사이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을 찾아서 또 히샬리송과 오도베르도 돌아와서 토트넘의 공격이 풍성하고 다양하고 또 체력을 안배하면서 많은 경기들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영국 대중지 더 선은 현지 시간으로 10월 12일 밤 시간에 토트넘의 아만다 스태블리 전 뉴캐슬 공동회장, 전 투자자가 지금 뉴캐슬에서 투자를 뺐잖아요. 그 자금을 토트넘에 쓸 것이다. 토트넘의 지분 인수를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당 부분 진척이 됐고 그 과정 속에 아만다 스태블리가 토트넘의 지분을 인수해서 주주가 될 경우에는 감독 교체까지도 입김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영국 더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신력에 대해서 물음표를 취하실 수 있지만 더선에도 여러 기자들이 있고 여러 유형의 기사가 있거든요. 앨런 닉슨 기자는 현장 취재를 하고 있고 또 믿을 만한 취재원들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보도이고 또 영국의 더선에서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나오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출처가 있다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이루어진다 아니다를 떠나서 나오고 있는 축구계의 뒷면의 이야기다. 영국 축구계의 뒷면에 나온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목할 내용들을 보시면 아만다 스태블리 회장과 그의 주변에 있는 돈 많은 후원자들과 투자자들이 북런던 클럽 토트넘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실제로 지분을 인수하게 될 경우 현재 뉴캐슬을 맡고 있는 에디 하우 감독이 토트넘의 후임 감독 리스트 1순위로 올라올 거란 얘기입니다. 2027년까지 뉴캐슬과 에디 하우 감독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깨고 선임을 하려고 한다면 물론 막대한 보상금을 뉴캐슬에 줘야 하지만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뉴캐슬과도 좋은 관계를 여전히 맺고 있는 아만다 스태블리가 어느 정도는 원만하게 풀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만다 스태블리 전 뉴캐슬 회장이
본머스의 전 감독이었던 에디 하우를 뉴캐슬 감독으로 선임했던 인물이자 에디 하우 감독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개인적인 관계도 좋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다만 이 스테블리와 투자자들의 토트넘 지분 인수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몇 주 더 걸릴 거라고 하는데, 이 자금이 들어온다면 내년 1월 이적 시장 그리고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 다시금 이제 토트넘이 투자 자금을 더 확보하게 되고 더 강력한 팀으로 리빌딩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이 성적을 내야 되는데, 아만다 스테블리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자를 했을 때 바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같은, 본인이 뉴캐슬을 인수했을 때처럼 그런 상황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성적을 내기에 한계점을 여전히 노출을 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고 에디 하우 감독을 선임할 의지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에디 하우 감독은 최근 뉴캐슬의 성적이 조금은 지지부진하잖아요. 특히 A매치 휴식기 직전에 치렀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에버튼과 0대0으로 비기면서 뉴캐슬이 또 오히려 에디 하우 감독과 결별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 하우 감독의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영국 축구계 내부에서 높은 평판이 유지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이 현재 리 카슬리 임시감독 체제인데, 아시다시피 그리스와의 UEFA 네이션스 리그 패배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식 감독은 리 카슬리가 아닌 다른 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고 있는 존 맥더머트 같은 경우에는 에디 하우 감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뉴캐슬과 계약이 남아있고 그 보상금 문제를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지불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에디 하우 감독 본인도 아직 46살의 젊은 감독으로서 대표팀 감독은 클럽 감독보다 매일 팀을 관리하거나 일이 많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본인의 전술을 입히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에디 하우 감독은 아직은 클럽 축구 레벨에서 좀 더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만약 에디 하우 감독이 뉴캐슬을 떠난다면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직보다는 토트넘 감독직에 더 열려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마다 스테블리가 토트넘의 주요 주주로 팀의 영향력을 형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분명히 에디 하우 감독이 그런 후원과 믿음과 지지 속에서 토트넘의 감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안정된 위치가 지금 레비 회장을 통해 지켜지고 있지만, 만약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어렵다거나 올 시즌 우승이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진다면 몇 주 내로 토트넘의 주요 주주가 될 것으로 알려진 아만다 스테블리 전 뉴캐슬 회장, 뉴캐슬 공동 회장은 에디 하우 감독의 선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뉴캐슬이 아만다 스테블리를 포함한 사우디 국부 펀드에 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성 영입, 돈을 엄청나게 쓴 게 아니라 효율적인 영입, 젊은 선수 영입, 좀 차근차근 팀을 만들어가기 위한 스텝을 밟아왔기 때문에 이 스텝이 사실은 레비 회장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의 현 집행부와도 꽤 결이 같아요. 즉 나이 든 선수보다는 어린 선수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가는데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만다 스테블리의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내년 여름에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까지도 요한 랭 토트넘 디렉터의 현재 토트넘의 계약 만료를 앞둔 선수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2025년에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토트넘과 끝나게 되지만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구단 발동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발동해 놓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그 발동해 놓고 뭐 이적을 시킨다거나 그리고 나서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은 재계약을 추진한다거나 본인들이 조금 여유있게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지 못한다면 이 1년 옵션이 발동될 경우 구단 측에 이적을 요청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시즌에 결국에는 아만다 스테블리의 자금이 들어왔을 때 감독은 어떻게 될지, 이적 시장의 계획은 어떻게 될지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남은 전성기의 유럽 무대 커리어를 어디서 어떻게 보내면서 본인이 꿈꾸는 메이저 타이틀을 들어올리기 위한 희망을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올 시즌 남은 기간에 아주 중요한 손흥민 선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준TV는 여러분들과 최근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10월 15일 밤 8시에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하는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4차전 경기 시작 1시간 전인 7시부터 한준TV 실시간 입중계 진행하고요. 이어서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전이 될 것으로 유력한 10월 19일 토요일 밤 8시 30분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 이 경기 역시 경기 킥오프 1시간 전 선수 명단이 발표되는 저녁 7시 30분부터 실시간 방송 입중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현지의 독점적인 정보 분석 영상뿐 아니라 실시간 소통 방송, 라이브 방송 알림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